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돋보기 유민영입니다.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벌써 2월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 겨울의 끝자락이 되면서 점차 몸은 더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겨울이라 춥기 때문에 또 고칼로리 음식이 땡기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겨울은 원래 이런 거야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부터 건강하게 몸을 챙겨두셔야 또 올 한 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하철 기다리는 동안 1번부터 마지막 승강장까지 걸어 다니기, 그리고 야식은 과일로 먹기,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쌓여서 또 건강한 몸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거창한 운동하기 힘드시더라도요, 이런 사소한 습관들로 생활 속에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월 2일 월요일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시장에서 약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이제 개수로 따지면 약 14억 개의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의 패권을 놓고 업체들의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체별 점유율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면서 한순간에 순위가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1일 시장조사 회사인 트랜스포스가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아직은 삼성전자가 지켰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3년 삼성전자의 점유율 32.5%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인 2014년에는 28%로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또 올해는 더 떨어진 26.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우리가 샤오미를 오판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 샤오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샤오미는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013년 10위권 밖에 있던 샤오미가 지난해에는 세계 시장 순위 6위, 점유율 5.2%로 급격하게 뛰어올랐습니다. 짝퉁 애플로 시작한 샤오미가 당당하게 자신의 브랜드를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세와 샤오미의 약진, 바로 중국 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샤오미는 중국에서 저가 스마트폰의 온라인 판매를 앞세워서 성장을 일으켰는데요. 샤오미의 중국 내 점유율은 2012년 1분기에는 2.2%로 미미했지만 지난해 1분기 11.3%로 무려 2년 만에 약 5배나 뛰어올랐습니다. 결국 지난해 3분기에는 중국 내 점유율 16.2%를 기록하면서 13.3%를 기록한 삼성전자를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샤오미만 선전한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오랜 맞수 애플도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세계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손을 잡았는데요. 차이나 모바일의 가입자 수는 무려 8억 명에 달합니다. 덕분에 애플의 중국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3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중국에서의 선전 덕분에 애플은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도 16.4% 기록하면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해보다는 0.2%포인트 떨어진 수치지만 중국 시장에서 탄탄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점유율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만 격정지인 것이 아닙니다. 2015년 올해에는요, 인도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 휴대폰 이용자의 71%가 아직 일반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수로는 9억 명이나 되는데요. 인도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 만큼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 향후 5년간 평균 40%대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마련한 전략, 바로 다변화 전략입니다. 북미와 유럽 같은 고가 시장에서는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같은 프리미엄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4, 50만 원대의 A 시리즈, 그리고 2, 30만 원대의 E 시리즈, J 시리즈, 그리고 초저가로 분류되는 10만 원 이하의 Z1 등으로 제품을 나눠서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15일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초저가 폰 Z1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99,000원, 채 10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인데요. 인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샤오미의 홍미 1S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샤오미보다 더 저렴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인도 소비자의 70%가 $200, 우리 돈 20만 원 이하의 스마트폰을 선호한다는 사실도 이 전략의 한 중요한 원인이 됐는데요. 아직 9억 명이나 남아있는 일반 휴대폰 사용자들을 끌어모아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는 30만 원대의 갤럭시 E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J 시리즈도 준비 중입니다. 지난달 중국과 대만에서 선보인 40만 원대의 A5와 A7, 저가 폰보다는 고급스럽고 프리미엄 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맞춤 전략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A 시리즈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비수기인 1월 달에 다양한 중저가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중국 업체에게 빼앗긴 점유율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6로 승부합니다. 오늘 3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에서 갤럭시 S6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첨단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양쪽 모서리를 디스플레이로 제작하는 양면 엣지, 그리고 무선 충전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국 업체들의 반격, 당연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인도에 출시한 샤오미는 지난달 6일 홍미 노트 4G 모델 5만 대를 인터넷 판매 개시 5초 만에 완판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내놓은 홍미 1S 2만 대도 모두 팔렸다고 하는데요. 샤오미는 인도에서 조금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판매만을 고수하던 전략을 인도에서는 현지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통신사 바르티 에어텔과 손잡고 오프라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선전은 이 샤오미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세계 3위에 오른 중국의 레노버는 모토로라 인수 효과로 시장 점유율을 3%포인트나 높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모토로라 브랜드를 내세운 전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 순위, 우리나라의 LG전자가 6.1%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의 화웨이는 5.9%로 5위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화웨이가 LG전자를 제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폰 X3를 처음 선보인 화웨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애플의 3강 구도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또 다른 스마트폰 업체 TCL 역시 SK텔레콤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TCL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2.7%에서 올해 4.1%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 점유율 1위를 아직 기록하고 있고요. LG전자도 좋은 성과를 내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줬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다양한 업체들이 거세게 도전해오면서 우리나라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이때 각각의 업체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 파고를 헤쳐나갈지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보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이라면 13월에 월급이 아니라 13월에 세금 폭탄이라고도 불리는 이 올해의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 화가 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세법을 개정해서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걷게 되는 세금 일부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환급 과정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3, 4월쯤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5월 급여를 통해 돌려주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5월에 있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해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입니다. 2월에는 연말정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세금 신고가 있는데요.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가지 제도 중에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을 위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납부 제도입니다. 한 해 신고하는 사람이 6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소득을 신고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신고 시기를 놓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도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봉급과 별도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 등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직장인들의 바로 이번 2월 연말정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5월 말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월세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은 누락하기가 쉬운 항목이라서 추가로 5월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회사를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이용해서 세금 환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법이 개정된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이용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과세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합산과세 방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역시도 고소득자일수록 누진세율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다면 원천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마감 납부 기한은 5월 말일이고요. 신고는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세금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졌는데요.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꼭 잊지 마시고요. 환급받을 것은 환급받고 또 내야 할 것은 내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고에 사용된 다양한 재미있는 또 유행어들 살펴보면서 광고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고 트렌드는 웃음과 위로입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또 깊어진 불황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소비자들을 광고가 또 위로해주고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유머 광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행어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유머 광고에는 유독 세 글자 유행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광고 인기에 힘입어 유행어가 된 싸다구부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돼 광고까지 섭렵한 호로로까지 세 글자 유행어들이 입에 착 붙는 중독성으로 지치고 무료한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유행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싸다구라는 말, 이른바 싸다구로 맞는다라는 식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옐로 모바일의 쇼핑 앱 쿠차 광고는 이 싸다구를 값이 싸다라는 의미로 재미있게 비틀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싸다구를 외치며 개그맨 신동엽의 뺨을 때린 쿠차의 광고, 방영 이후 큰 인기를 얻으면서 싸다구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싸다구를 맞는 신동엽 특유의 익살맞은 표정과 재미있는 카피가 더해져 소비자들의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싸다구 유행어는 단순한 광고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쿠차 앱의 매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간 신규 설치자 수가 7배 증가하고 누적 다운로드는 7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다구의 시리즈 광고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신동엽이 신나는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두 번째 광고, 쿠차차를 선보이며 세 글자 유행어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지난해 최고 유행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배우 김보성의 의리를 내세운 비락식혜 광고, 작년 광고계 최고 히트작이었습니다. 신토부리, 회오의리, 의리집 의리음료, 마무의리 등 김보성의 의리 컨셉트를 잘 살린 코믹한 모습으로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글자인 의리를 김보성 특유의 박력 있는 목소리로 의리라고 발음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300만 건을 넘겼던 의리식혜 광고 때문에 실제 비락식혜의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34.5%의 판매량이 증가했는데요. 할인 전 판매 수량은 100% 이상 늘었고 편의점에서는 50%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큰 인기를 끌었던 대세녀, 바로 개그우먼 이국주 씨입니다. TVN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의 코너인 10년째 연애 중에서 선보인 호로록 식탐송은 그녀를 단박에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배우 김우빈과 함께 찍은 한국야쿠르트 세븐 광고에서는 꿀벌 의상을 입고 개사한 호로록 식탐송을 선보여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국주의 호로록 식탐송으로 인한 스태프들의 웃음으로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다는 후문도 있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KBS 개그 콘서트의 유행어가 광고에 활용된 사례입니다. 전국 시청률 20%를 넘나드는 인기에 힘입어 유행어 제조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KBS 예능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는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방영된 끝사랑 코너의 개그우먼 김영희가 강한 비음 섞인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발음한 유행어 앙대요의 인기는 팔도의 일품 해물라면 광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양파를 흔드는 앙탈을 부리는 행동과 더해진 앙대요 유행어는 해물을 구하기 위해 상어와 사투를 벌이는 김영희의 와이어 액션과 함께 소비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소비자에게 위로와 웃음을 주는 광고, 이런 광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미있는 유행어들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유행어는 많은 분들이 최근까지 한 번쯤은 따라해 봄직한 굉장히 유명한 유행어들이었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유행어를 통해 제품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광고 전략, 효과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이 전략이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먼저 솔브레인은요, 1986년 설립됐습니다. LCD와 반도체 관련 소재와 2차 전지용 전자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사업 부분별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요. 반도체 재료가 44%, 디스플레이 재료 43%, 2차 전지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브레인의 가장 큰 강점은요. 다변화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재료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고객사가 이원화돼 있고 솔브레인의 매출액 전체에서 각각 51%,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재료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공급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재료는 삼성 SDI 등에 공급 중입니다. 제품의 성격도 다양합니다. 솔브레인 제품의 전방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로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전방 산업 혹은 특정 고객사에 대한 리스크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신규 성장 동력인 반도체 소재의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솔브레인이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요. 국내 라인 가동에 따라서 출하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의 전반적인 제품 믹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D V낸드의 경우에는 기존 공정 대비 솔브레인 제품인 식가격 수요가 높아서 외형 성장에 긍정적입니다. 솔브레인의 또 하나의 주요 제품, 틴 글라스 성장도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 틴 글라스 부분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요. 고객사들의 아몰레드 가동률 하락, 그리고 글라스 두께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몰레드를 중저가 모델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SDC가 중국 등 고객 다변화를 꾀하고 있어서 물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자회사들의 원가 절감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입니다. 솔브레인의 반도체용 소재의 안정적인 매출과 띵글래스 부분의 회복으로 2014년을 저점으로 회복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015년 매출액 전년 대비 약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40% 이상의 증가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3D V낸드향 신규 소재와 전구체의 매출 비중 증가와 함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띵글라스 부문은 고객사 가동률 상승과 함께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되는 솔브레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시 제목은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시라는 제목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난도 많을 삶을 걸어갈 아들에게 엄마가 건네는 조언, 살아가면서 지친 우리 모두에게 위안을 줍니다. 시 전문 바로 들어보시죠.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시, 랭스턴 휴스. 아들아, 너에게 말할 게 있다. 내 인생은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어. 계단에는 못도 떨어져 있었고 가시도 있었다. 그리고 판자에는 구멍이 있었지. 바닥에는 양탄자도 깔려있지 않았다. 맨바닥이었어. 그러나 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왔어. 층계참에 도달하고 모퉁이도 돌고 때론 전깃불도 없는 캄캄한 곳까지 올라갔지. 그러니 아들아, 너도 돌아서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왜냐하면 넌 지금 조금 힘든 것일 뿐이니. 너도 곧 그걸 알게 될 거야.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야, 나도 아직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단다. 나도 아직 오르고 있어. 그리고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지.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삶의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아마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답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인생의 정답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누구에게나 힘든 고난의 시기가 있고 아픈 시련의 계절이 있습니다. 이 시를 들은 아들에게는 계속해서 인생의 층계를 올라가라는 조언보다 아직도 엄마도 계단을 오르는 중이란다라는 고백이 더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처럼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인생의 계단을 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점, 어쩌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2월의 첫 월요일 함께 하셨는데요. 2월은 유독 빨리 지나가는 달입니다.
달력에는 28일까지밖에 쓰여 있지 않고요. 또 설 연휴가 3일이나 있기 때문에 정신없는 사이 2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특히 올해는 설 연휴가 주말과 엮여서 5일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딱 한 달 전 새해를 맞아서 새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 지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고요.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별 생각 없이 훅 지나가 버릴 2월. 새해 세웠던 계획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상쾌하고 알찬 오전 시간 보내셨습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